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진행된 이 손석희 사건에 대한 배경하고 전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만 가지고 쟁점별로 좀 간단히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손석희 사장의 접촉사고 후 뺑소니 여부. 실제로 접촉사고는 발생이 됐죠. 손석희 사장도 사고 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수리비를 물어줬고 사건이 뭐 기소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팩트만 보자면 뺑소니일 수 있죠, 이거는. 근데 이미 사건이 끝난 상황이라서 이게 손석희 사장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근데 본인이 절대 뺑소니라고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 의도에 대해서 의심은 해볼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밝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이걸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채용 청탁 협박인지 사건을 덮기 위한 회유성 제안인 건지 이 부분은 현재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손석희 사장은요, 모든 관련 자료를 언론보다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두 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당사자죠. 이 한 축인 김웅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앞뒤 정황이 확인이 안 되는 이런 근거 자료들 뿐이에요. 원래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기는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손석희 사장은 경찰에 자료 제출만 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모든 자료들은 사실 이제 김웅 기자의 여러 자료들 그리고 주장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조사 결과를. 자, 세 번째, 폭행을 했느냐. 녹취록에서 나온 대화의 흐름상 보면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CCTV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장면을 안 찍혔죠. 근데 세게 때리든 대충 건드렸든 어쨌든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게 정황상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동승자 유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사고 피해자의 취재 당시의 진술이 존재를 하고요. 이게 손석희 사장이 그거에 맞서서 내놓은 반론이 설득력이 적죠.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이. 그래서 이 경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인물, 특정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어떠한 근거도 없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석희 사장은 동승자가 아예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여러 정황상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누군지 알 수 없을 뿐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 사건이요, 단순히 그냥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지금 모 아나운서한테까지 이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넷 온라인 여론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사건의 본질이 계속 흐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요, 적어도 근거 자료나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봤을 때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그냥 다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어요. 굳이 뭐 아나운서의 얘기를 제외하더라도 이 손석희 사장 측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콘텐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뭐 손석희 사장이 자초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웅 기자는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손석희 사장은 관련 자료를,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좀 자업자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 사건이 어떠한 이유로든 쉽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냥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이런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더욱 난립할 것이고, 네거티브 공세를 손석희 사장이 당할 확률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사건이 어떤 식으로 종결이 나든 간에 이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들 안에서 손석희 사장과 이 사건과 관계된 손석희 사장의 주변인들,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명예를 실추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사건하고 크게 관련 없는 사견이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인과응보예요. 단편적으로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JTBC 허위 사실 미투 보도에 희생이 돼야 했던 한 시인이 본인의 트위터에 이 사건에 대한 풍자시까지 올렸죠. 그래서 이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의 이 사건을 그냥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평하자면, 크든 작든 자신이 지켜온 명예에 대한 이런 흠집을 강제로 가리려 했던 완벽주의 언론인 선배와 사회 정의를 명분 잡고 작은 사건을 빌미로 자신의 입지 또는 사익을 추구하려 했던 이 후배 언론인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뒤에 뭐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정치공학적 논리가 이 사건에 있는지는 제가 알아낼 수가 없죠, 개인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 사건의 진실이 얼른 밝혀져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얼른 제대로 처벌받으시고요, 잘못된 사실은 하루속히 바로 잡혀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